안녕하세요. 뮤투엘 성형외과의 최준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요새 동안 성형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꽤나 인기 많은 수술입니다. 요즘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이 되게 유행인 것 같은데 혹시 이 네,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눈밑 지방 재배치요. 말 그대로 눈 밑에 있는 지방들을 이제 재배치, 위치를 바꿔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 지방이라는 거를 왜 위치를 바꿔야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면 눈밑 지방의 구조, 어떻게 해서 눈밑 지방이 발달하고 볼록 나오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눈을 보면 이런 식으로 눈동자가 있고 쌍꺼풀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죠. 그리고 눈썹이 있죠. 그러면은 안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구를 보호하는 지방이 눈 앞쪽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이쪽이 코죠, 코. 그래서 우리 눈 위랑 아래를 눌러보면 약간 푹신푹신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눈 아래에도 지방이 있고, 눈 위에도 지방이 있고, 옆에도 이렇게 지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밑 지방은 왜 불룩해지는 거죠? 보통 이제 눈 밑 지방이 불룩해지는 건 아래쪽을 주로 얘기하는데, 사실 위쪽도 지방이 있긴 하지만, 위쪽에는 눈을 뜨는 근육이, 얇은 근육이 두 장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튼튼하고 자주 움직이기 때문에 지방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래쪽은 크게 이 지방을 막는 구조물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눈 밑 지방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불룩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보통 20대에서 30대가 지나가면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 나오는 게 이제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피부 늘어짐과 함께 이 아래쪽에 눈물 고랑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눈물 고랑과 지방이 한번 딱 걸리면서 위에는 불룩해지고 아래쪽은 홀쭉해지는 이런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누적돼서 나타납니다. 아,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불룩해지는 거는 알겠는데 혹시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불룩해지는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젊은 사람 중에서도 원래 불룩한 분들은 이제 눈 구조가 약간은 다르다라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이제 눈이 있죠. 눈이 있고 눈동자가 있고 눈꺼풀이 아래쪽에 있고 위에 있어요. 그래서 위쪽은 뭐 쌍꺼풀이 있을 수 있고 눈 뜨는 근육이 있는데 아래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다른 구조물이 없죠. 그래서 이 눈 아래쪽 잘 만져보시면 뼈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안화뼈라고 하는데 아래쪽은 광대뼈랑 만나는 어떤 모서리 같은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방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내가 원래부터 눈이 좀 크면서 눈이 약간 튀어나온 분들은 이 위치가 안구에 비해서 뼈의 위치가 약간 뒤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이가 들지 않았는데도 애초에 지방이 좀 많아 보이거나 불룩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일단은 이 지방을 잘 조작을 해서 양이 많은 부분은 제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눈물고랑을 중심으로 이쪽이 좀 지방 볼륨이 부족하면서 이 위쪽이나 바깥쪽은 지방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 얼굴 모양에 따라서 지방을 일부 제거를 해야 될 수 있어요. 눈 밑에 우리가 흉터를 지방 재배치만 위에서 남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눈을 아래로 살짝 이렇게 내려보면 안쪽에 점막으로 된 약간 불그스름한 결막이라는 구조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쪽 결막을 보이지 않게 전기 수술기로 절개를 하고 이 아래쪽에 있는 지방 주머니를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는 거죠. 그럼 뭐랑 뭐를 분리하냐? 바깥쪽에 피부가 있고 이제 눈을 감는 근육이 넓게 있어서 이 피부랑 근육을 하나의 층으로 보고 안쪽에 있는 지방과 그것을 싸는 주머니를 또 하나의 층으로 봐서 이 사이를 잘 분리를 하는 거예요. 분리를 하고 이제 필요한 만큼 지방을 제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건 이제 쉽게 얘기해서 관상을 봐야 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 눈물 고랑이 원래부터 좀 쏙 들어가면서 패여 있는 분들은 이쪽에 인대가 발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을 할 때 이 인대가 발달해서 쏙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인대를 좀 터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방을 제거하고 어떤 필요한 만큼의 공간을 만든 다음에 이 지방 싸는 막을 다시 한번 이 안화 혹은 광대뼈 위쪽에 있는 뼈에 고정을 해서
지방을 잘 펴주고 지방 싸는 막을 튼튼하게 다시 고정을 해요. 그걸 이제 경막 강화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방 제거한 게 다시 튀어나오지 않게 보강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혹시 눈 및 지방 재배치 수술과 하안검 수술의 차이는 뭔가요? 눈 밑에 있는 복잡한 구조를 좀 조작을 하면서 변형을 시키고 필요한 만큼 지방을 제거하거나 재배치를 하는 그런 공통적인 부분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안검 수술은 이 과정이 포함되면서 바깥쪽에 있는 피부 늘어짐을 해결하는 이제 더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죠. 그래서 하안검 수술은 이 과정이 똑같이 이루어지지만 일단 속눈썹 아래로 피부 절개가 들어가고요. 피부를 일정 부분 자른 다음에 안에 있는 지방을 조작하는데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주로 중간이랑 이 코 안쪽에 있는 부분만 조작을 하게 되는데 하안검 수술은 좀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서 시행을 하니까 바깥쪽 지방에 대한 조작이 포함되고요. 피부를 조금 잘라내면서 당길 수가 있고 하안검 수술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 거는 눈밑 지방 재배치랑 비교했을 때 피부를 잘라내고 나서 나중에 이 상처가 수축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생기지 않게 바깥쪽에 있는 뼈, 만져지는 안와 바깥쪽 뼈에 눈 꼬리를 고정을 해서 이제 외양각을 좀 당겨서 올려주는 이런 거상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서는 이런 피부를 잘라내거나 눈을 좀 당기거나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쪽의 지방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정리를 해주는 그런 수술이 바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수술을 받으면 다크서클도 없어지나요? 그것도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 건데 역시나 관상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원래부터 그 다크서클이라는 게 피부 자체의 어떤 톤이 어두운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지방과 이 광대뼈 쪽의 어떤 높이 차이나 눈물고랑의 발달 여부에 따라서 음영에 의해서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떤 층이 지거나 이제 굴곡이 심해서 음영이 지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배치를 하고 지방을 좀 정리를 했을 때 다크의 느낌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비염이 좀 심해서 어렸을 때부터 눈을 자주 비빈다든지 알러지성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 자체의 톤이 좀 어둡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만 가지고 개선되기는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보통 저희가 설명드리기로는 수술하고 나서 한 3일 정도 냉찜질 하면서 푹 쉬시고 몸에 좀 복압이 들어가거나 힘이 들어가는 그런 신체 활동을 3일 정도 피하면 3일 후에는 전혀 이제 일상에 문제 없다 이렇게 설명은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수술하신 분들을 보면 이제 멍이 드는 거는 개인차가 심해요. 특히나 이제 오메가3 같은 약물을 오래 드시는 분들은 수술하면서 아무리 지혈을 잘 해도 나중에 스멀스멀 피가 좀 차서 그런 것들이 멍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회복 기간이 좀 길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수술이 지혈이 되게 중요한 수술이에요. 하안검도 마찬가지고 이 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막으로 쌓여있지만 그 막에 조그마한 혈관들이 있거든요. 이 혈관들에서 피가 조금씩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쪽을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혈이 다 된 상태에서도 한 2, 3일 지나서 이제 좀 편하게 활동하시다 보면은 약간 오래된 핏물 같은 게 좀 배어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수술하고 한 3일에서 길면 5일까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상에 복귀하는 거는 3일 이후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고 있고 운동이나 가벼운 뭐 걷기 이런 것들은 5, 6일 지나면서부터 가능한 그런 비교적 회복 기간이 짧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눈 밑에 피가 보이는 거나 이런 거 이외에 수술 후 다른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수술 후의 주의사항은 뭐 그런 지혈과 관련된 회복 기간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의사항이 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본인이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수술 플랜을 짤 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의 돌출 정도 돌출이 좀 심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눈에 비해서 뼈가 뒤에 있다 보니까 지방을 너무 많이 제거하거나 경막 강화를 너무 세게 해서 눈을 너무 많이 안쪽에서 당겨서 정리를 하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 눈밑이 많이 퀭해 보이는 좀 홀쭉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현상은 보통 우리 몸에 상처가 발생했을 때 그 상처가 아물고 회복하면서 수축기라는 과정을 거쳐요. 수축기. 그게 이제 수술하고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모든 흉터가
아물면서 좀 이렇게 싹 오그라드는 시기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눈밑이 좀 더 퀭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할 때 너무 지방을 과하게 제거하거나 경막 강화를 너무 세게 하면 좋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젊은 분에서라도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과 지방 이식을 항상 염두에 둬서 두 수술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 이제 해결이 좀 덜 되는 부분을 내 지방을 배나 허벅지에서 뽑아서 적절하게 이식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 좀 더 완성형에 가까운 모습을 수술 한 번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와 지방 이식을 항상 같이 고려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는데, 네. 성형외과 의사로서 그런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추천하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일단 겉으로 흉터가 나지 않는, 티가 좀 덜 나면서 동안 성형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이가 적건 많건 눈밑이 좀 두둑하거나 고랑이 심해 보이면 피곤하다는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이제 좀 뭔가 생기가 없어 보이거나 나이 들어 보이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흉터가 나지 않으면서 회복이 빠른 수술임에도 효과가 꽤나 드라마틱하고 나의 어떤 외적인 겉보기 나이를 좀 5년에서 10년 정도 거꾸로 돌릴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아주 강력한 수술이고, 그래서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수술도 많이 좀 받으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못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가 이 수술을 했을 때 효과가 좀 적거나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술 전에 항상 나의 그런 요인들을 파악을 하고 수술을 좀 계획을 변경을 한다든지 범위를 줄인다든지 필요하면 지방 이식을 같이 해서 그런 단점들, 예측되는 단점들을 커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 그것에 대한 장단점, 주의점, 그리고 지방 이식을 왜 같이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수술이지만 내 얼굴에 맞게 계획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뮤투엘 성형외과에 내원하셔서 내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한번 상담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